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세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십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헌법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 세 분이십니다. 이 세 분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떠나십니다. 이 소식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변호사의 TV,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 이것이 인용됐습니다. 이 인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분이 떠나고 나면 6분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럼 탄핵 심판을 더 이상 못 받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영원히 이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아, 이거 뭡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말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말이죠. 그런데 국회가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게 청구를 해놓고 나서는 3명의 지금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이 메꾸기 위한 후속 절차를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국회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알고 있어요. 이 3명의 재판관이 나가면 더 이상 헌재 재판이 멈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제23조 1항에 의하면 헌재가 재판을 하려면 7분 이상이 있어야 된다. 6명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또 국회가 알고 있고 민주당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다른 후속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원래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 3명을 갖다가 추천해가지고 그 3명을 임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또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러나는 분들은 다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럼 국회 추천을 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영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들어갈 때에는, 이때가 2018년입니다. 이때는 교섭단체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른미래당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명씩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명. 이렇게 3명씩 해가지고서 추천을 해갖고 이 3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2개예요. 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3자리를 갖다가 이제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고 또 한 자리는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 연수가 많은데 우리가 2석을 갖다가 우리가 추천하겠다. 즉, 이 추천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추천하면 자기 민주당 편 들 사람 진보를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보수당에서 추천하면 보수 인사를 추천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재판소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성향이 달라지고 완전히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이죠, 빨리 여기 자기 사람을 심어야만 나중에 탄핵도 시킬 수 있고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잖아요. 하나씩 한 다음에 한 명은 협의해서 하자. 근데 이걸 싫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지금 이 헌재가 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느냐. 그러면 2명이라도, 당신들이 1명 추천하고 우리가 1명 추천해가지고 2명이라도 빨리 임명 절차를 밟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한대. 8명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한대. 왜 안 한답니까? 여기가 헌재가 마음에 들면 자기들은 좋다는 거야. 왜? 우리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회를 마음대로 해가지고서 여기서 탄핵 절차 밟고 뭐 이렇게 하면은 판사도 탄핵시켜가지고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이 헌재 심판은 이제 멈추니까 검사도 직무 정지시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장관도 직무 정지시킬 수 있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직무 정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늘라야 우리는 안 해도 돼. 즉, 헌재를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하다가는 이 헌재 심판도 못 받아보고 영원히 방통위원장 복귀도 못하고, 이거 뭐야? 그런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저번에 이진숙 탄핵 심판을 하면서 사실은 재판관님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양쪽한테, 국회한테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국회한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쪽에도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그러면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봐라. 이게 사실은 말이죠, 엄청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확실히 이 헌법 재판을 지키고자 그리고 헌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변호하던 대리인이 누구냐면 최창호 변호사예요.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하시고 그리고 또 헌재에 3년 동안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고 당연히 보수 인사죠. 저하고도 또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딱 보니까 아하 이거 헌법재판소법이 여기에 헌법에 반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걸 딱 캐치하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또 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많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서 바로 이 헌법재판소 23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의 우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은 거야. 그랬는데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다는 말은 헌재가 마비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말이죠. 이 6명으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중대한 소임을 끝내고 퇴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퇴임하십니다. 얼마나 빛나는 퇴임입니까? 더군다나 이 세 분은 한 분은 이종석 재판관은 옛날에 자유한국당 보수 인사고 그 다음에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했고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어요. 근데 김기영 재판관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이렇게 유린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가와 관계없이 이렇게 헌법을 지키고 국정농단을 막고 헌재 마비를 막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죠. 재판관은 재판관인 겁니다. 그런 어떤 딱 스탠스를 가지고 판결을 해주니까 이 국민의 어떤 권익을 지키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기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대한 또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그 일입니까?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관도 또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하나하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야말로 수도승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임을 끝내고 6년간의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소임을 끝내고 나가시는 이 세 분들을 우리는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와 또 이런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울러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 이렇게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또 현명하고 또 결기 있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도와주는 최창호 변호사님 정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반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TV입니다.